2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감이 오시죠?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답니다. 자, 그 이전에 뭘 뜻하는 거죠? 결국 리플과 SEC의 소송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쵸?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토큰 증권 규정에 3월 리플 소송 참고한다. 자, 3월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자, 뉴스 1에 따르면 토큰 증권 서식을 정비하고 있는 금감원이 이르면 오는 3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을 참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한 부분이죠. 리플과 SEC에 대한 규정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금융에 대한 시스템. 왜? 얘네가 질서를 만드는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 산하 디지털 자산 연구팀, 가상자산 관련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리플 소송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리플 소송이 국내 토큰 증권 기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 3월이면은 고작 한 달 기준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얼마 남지 않았죠.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자, 그리고 시그널이 계속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암호화폐 수도를 꿈꾼다. 아랍에미레이트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에 시동을 건다.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조만간 CBDC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경 간 결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국내 결제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매소매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은 올해부터 새로 출범하는 금융 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업으로 국경 간 거래 및 국내 사용을 위한 CBDC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거래를 촉진하고 금융 및 디지털 결제 허브로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중동에서 리플렛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친 듯이 확장을 해왔습니다. 즉, 아도를 쳐왔고요. 금융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CBDC 발행이다. 칼리드 모하메드 발리마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총재는 CBDC 발행을 통해서 번성하는 아랍에미리트의 금융 생태계와 미래 성장을 지원할 것. 자, 결국 중동에서 이게 확장해 나간다. CBDC 발행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미 뻗어 나가고 있다. 대중만, 내 주위의 사람들만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마이너스 금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통화정책을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다가오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재설계, 과거의 시스템을 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입니다. 소매용 돈과 그리고 도매용 돈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 XRP. 리플은 다음 디지털 혈관이자 심장입니다. XRP 레저가 그 심장으로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죠. 펌핑하는 최정점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자, 이 부분을 연장선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자, 그 부분이 한눈에 나옵니다. 자, 보면 리플 ODL 아랍에미레이트 규제 기관에 등록되었다. 결제 금융 서비스 제공 전망한다. 2021년 7월에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에 공식 등록되었다. ODL 제품이 자, 작년 10월 아랍에미리트에 ODL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20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우디의 혈관을 다 아도를 쳐나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려왔었죠. 자, 그래서 미래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8월 달이죠. 트랑글로와 아랍에미리트의 새로운 결제 통로를 열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 리플과 국제 송금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감이 좀 오시죠? 계속해서 감이 오셔야 됩니다. 리플 파트너 머니그램, 아랍에미리트의 송금 시장 진출하였다. 자, 파트너가 깨졌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다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자, 그리고 스텔라, 리플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도매용, 소매용, 제3세계, 국경 간 결제, 그리고 XRP 레처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서 끊임없이 인프라를 확장해 나간다. 그런데 소송으로 눌러놔야 되겠죠. 스위프트 2.0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현금 없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 그 과도기에 대한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눌러놓고 인프라를 미친 듯이 깔아 나간다는 거죠. 소송으로 눌러놨습니다. 근데 그 소송에 대한 눌러놨던 부분이 3월 시그널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XRP의 폭등을 기대해 봅니다. 자, 리플은 그 이전에도 아랍에미리트와 파키스탄 간의 최초의 결제 통로를 제공한다. 2021년 11월이에요.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간의 최초의 결제 통로 제공. 자, 그래서 파키스탄 최대 민간은행 중 하나인 뱅크 알팔라, 그리고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송금 및 외환 회사인 로루 거래소, 두 국가 간의 결제는 리플렛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리플,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 세계가 이미 연결돼 나가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얼마나 리플 네트워크가 다음 문명의 중심지인지를 여러분들은 CBDC 하나만 갖고도 평생 동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장 규모 20경 원이 넘어가는 규모이죠. 리플의 시작 시가총액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CBDC는 한 중심이지만 다가오는 NFT, 스테이블코인, 넥스,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한 은행들의 새로운 젖줄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리플의 XRP가 5만 달러에 도달하고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 사실 또는 가짜 뉴스이냐. 자, 이제 10,000달러 이야기를 넘어서 5만 달러가 또 언급되고 있나 봅니다. 자, 10,000달러 디자인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 이상도 최근에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1만 달러가 기준점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규모,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규모, 그리고 주식 시장의 규모, 실물 시장, 실물 경제의 규모. 자, 채권은 사실 부채예요, 부채. 전 세계 부채가 막대하죠. GDP도 막대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막대하고요. 주식 시장도 막대하게 크죠. 이걸 기준점으로 한 파생 상품 시장도 천문학적이죠. 자, 이게 뭘로 바뀐다 그랬죠? 바로 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CBDC, NFT, 스테이블, 그리고 갖가지 자산들로 바뀌게 되죠. 이걸 만들어내는 게 XRP 레저를 중심으로 한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인쇄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5만 달러는 참고만 할 뿐이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바로 한국 돈으로 20경 원이 넘어간다 언급을 드렸어요. CBDC 하나만 갖고도, 스위프트 하나만 갖고도. 다만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되겠죠. 평생 동행이 가능한.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할 뿐이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플은 곧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그 결과 5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리플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플 추종자들에게 특정 계략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핵심만 정리하면 참고만 할 뿐이다.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 많지 않죠. 이제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 국면에 들어갔던 부분이다. 그래서 법으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전 세계의 규제 기관과 금융기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번호표를 뽑고 돈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머리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JP모건 소비자 물가 CPI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3%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꺾여갈 겁니다. 그래야 연준도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죠.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폭망할 수가 있어요. 자산도 폭망하죠. 아직 이들은 자산의 폭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시켜놓고 폭락을 시키겠죠.
그 과정에 있다고 그 근거에 대한 데이터, 백데이터를 상당히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3%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고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제는. 자, 한국의 델리오도 토큰 증권 연기한 서비스 준비 착수에 했다. 자, 델리오는 토큰 증권 제도에 맞춰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해 장외기업 토큰 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 델리오. 자,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 증권 샌드박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STO와 연기한 서비스 준비에 착수하였다. 모두가 다 바로 리플과 SE의 소송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증거 자료입니다. 자, 미국 규제 압박에 소비자 물가 CPI까지 불확실성 커진 시장 흔들거리고 있다. 흔들거릴 때 매입하세요. 자, 한번 달리면 계속 달린다 그랬죠? 자, 그 부분 인지하시고요. 자, 소송에 대한 명확성 3월 언급되고 있고요. 따라오는 현물 ETF.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연준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다가오는 기관들의 매집,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개인에 대한 탑승. 자, 이게 다 맞물려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는 이미 박살나 있어요. 자, 미국 물가 반등 우려에 한국, 중국, 일본 삼국 통화 가치 한 달에 새 최저치. 자, 이것만 보면 무슨 위기 오는 거 아니야? 통화 가치가 완전히 박살났어 그러겠지만, 자, 살펴볼까요? 원화의 가치입니다. 1269원. 최근의 흐름을 볼게요. 3개월. 얼마나 원화가 이게, 자, 크게 볼까요? 이게 지금 3개월. 1년으로 보시죠. 이게 올라가면은 원화가 약세예요. 원달러 환율이 튀었다. 이게 떨어지면은 원화가 강세입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강세였나요? 찔끔 원화가 약세가 나왔던 부분. 이거 찔끔. 대한민국 원화는 신흥국 통화이죠.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는 선진국인데 무역 규모 8강이라고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1997년도 외환위기 때 주식과 채권과 외환시장이 다 뚫리게 되면서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 시장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20년이 넘었고요. 한국의 통화시장에 대한 주권은 이미 상실되었죠. 바로 IMF를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원화가 약세였다. 찔끔. 미디어를 필터링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화만 했었을까요? 달러도 보시죠. 달러가 똑같이 움직이니까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자, 그죠? 달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강세였다가 지금 최근에 약세였다가 찔끔 튀어나왔던 거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리고 증시와 코인 시장의 차익 실현. 요게 맞물렸다는 거죠. 요거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갈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해 왔기 때문에. 자, 글로벌 카드사이자 결제사인 비자, 마스터와 비자, 글로벌 금권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뿌리는 같다. 이 비자에서 영국 및 APEC, 아시아 태평양 40개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한다. 와이어락스와 제휴를 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시그널을 다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는 거죠. 비자가 영국 및 아시아 태평양 40개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한다고 핀볼드가 보도하였다. 핀볼드는 비자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와이어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와이어렉스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직불 카드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활용한 선불 카드를 40여 국에서 직접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유럽,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비자는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다양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공간에 진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중요한 의미를 갖는 2020년 8월입니다. 리플의 파트너사인 와이어렉스, 조지아로부터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자, 리플과 와이어렉스 이미 인프라를 같이 깔아나가고 있다. 비자, 마스터, 리플, 와이어렉스, 글로벌 금융기관, 중앙은행, 송금업체,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다 깔아나가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